부셔는 부셔 이거 뭐 오헬로 누워 두 손 모아서. 자룡아, 예 형님. 우리 일본 가서 공매도 치고 모히또나 한잔 할까? 한국에도 공매도가 풀렸는데 형님? 아 그래? 뉴욕 아닌가요? 일본인가요? 우리가 주식만큼은 일본을 이겨야 되지 않겠냐? 약간 독립군 느낌으로 그렇지, 공매도 대첩. 그렇지. 한산도 대첩의 뒤를 잇는 공매도 대첩. 가시죠 지금. 반갑습니다.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은 8시 정도 됐어요. 제가 오늘 송도에 아까 있다가 누가 일산에서 좀 보자고 해가지고 간단히 뭐 저녁이나 먹을 겸 해서 일산에 지금 넘어왔는데 약속 시간이 좀 남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은 저는 원래 이 바이오 업체에 대한 관심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관심이 많았던 저는 계기가 뭐냐면, 제가 뭐 아시겠지만 지금 사무실이 송도에 있잖아요. 송도에 있는 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송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곳이 뉴욕을 좀 형상화해서 만든 도시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이라면 어떤 뉴욕, 이 맨하튼, 월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송도에도 뭐 센트럴파크도 있고, 그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그거를 좀 뭐 3분의 1인가 4분의 1로 이제 축소시켜서 약간 만든 그런 형상한 건데, 그리고 뭐 맨하튼, 뉴욕에 가면 바닷가에 고층 건물, 뭐 송도에도 뭐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이제 송도에다가 자리를 튼 건데, 송도에는 바이오 단지가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뭐 넥스트바이오, DM바이오, 바이넥스, 뭐 스마트바이오팜, 그 위에도 한 10개 있어요 바이오 업체들이. 지나다 보면 맨날 보이는 게 그 회사들이기 때문에 친근감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역대 한 종목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낸 순서로 얘기를 하면 한 3번째로 셀트리온이 들어가요. 네, 셀트리온이 제가 2008년에 셀트리온이 우회 상장을 했어요. 직상장을 못해서. 예,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이 투자업계나 이런 쪽에서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어떤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 사태 2005년 6년에 있었던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미지가 또 안 좋아졌었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이 시장 인식이 덜 되어 있던 그 당시의 어떤 정세여서 투자업계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다, 단순 판단을 했었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투자 경력이 5, 6년째였었는데, 그때도 물론 전업을 했었고요. 물론 부업으로 뭐 이제 다른 것도 했고, 이제 뭐 전업할 땐 전업을 했었는데, 당시에 저는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내기 시작할 때였어요. 5, 6년 차여서. 근데 2005년인가?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이제 문을 두드렸다가 벤치를 맞았어요. 3년 그 기준이 있는데, 3년 동안 어떤 매출액, 어떤 이익에 대한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달돼 가지고 벤치를 먹었죠. 그리고 국내 이 어떤 투자 기관에서도 셀트리온에 투자를 해주질 않았었어요 당시에. 예, 그래서 셀트리온이 상장을 이제 벤치를 먹고 자금난까지 이제 휩싸여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위기, 뭐 좀 위기 비슷한 뭐 이런 상황이 됐었죠. 지금이야 뭐 바이오계의 삼성이지만, 예, 그 당시에는 솔직히 뭐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무 그 투자기관에서도 투자를 못 받았고,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이 직상장은 포기하고 우회 상장을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당시에 2008년 4월인가 한 5월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5월 캠인가 뭐
지금 이름이 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거기 그 회사를 통해서 코스타 업체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왜 관심을 이렇게 그 당시에도 가졌냐면, 그 셀트리온의 이제 회장님인 서정진 회장님 있잖아요. 그 회장님 조남이 저랑 한자 빼고 똑같아요. 저랑 이름에서 한자만 틀리고 똑같아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회장님 그 조남을 기사에서 보고 2006년부터인가 관심 있게 이제 본 거예요, 그 회사를. 예, 그래서 저는 회사도 직접 가보고 그랬거든요. 주담하고도 엄청 통하고. 그래서 2008년 5월인가 4월에 우회 상장을 해서 당시에 2,000원 정도인가 거기서 상장을 했어요. 당연히 점상이었고 못 샀는데 한 3,000원대 중반에서 제가 이제 샀죠. 3,000원대 중반에 사서 저는 그거를 15,000원, 16,000원 뭐 이때 다 털고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파동에서 절반 팔고, 그리고 18,000원인가 9,000원 찍고 내려올 때 17,000원인가 해서 이제 전량 다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부터 제가 셀트리온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나 그런 거를 따졌을 때 당시 2008년에 적어도 이건 한 3만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있어 갖고 그때까지 이제 기다린 건데, 단기간에 상한가 7방인가 가고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과열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금융위기 설이 막 돌았을 때예요. 예, 이제는 그때 5월에 상장을 하고 7, 8월쯤 그때부터 막 시장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런 다음에 10월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폭락이 나온 거고, 그때 매도 크라이막스가 나온 거예요. 가장 큰 폭락이 나온 거예요, 단기간에. 그 전부터 시장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7, 8월부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에서 그 당시에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수익을 냈었던 게 셀트리온이거든요. 지금까지 말고 이제 그 당시에 5, 6년째 웬만한 집 한 채 값 번 것 같아요. 그걸로 그 한 종목에서만 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을 굉장히 지금도 지금은 이제 비싸서 거래 안 하지만 좋아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바이오 업체에 대한 저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송도에 살면서도 심심하면 주담한테 전화하고 회사 가고 막 그랬었어요. 바이넥스도 그랬었고, 몇 개 업체, 비상장 업체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그런 회사들도 막 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2010년도에도 이제 바이오 테마가 한번 일었었고, 2014, 15년에도 한미약품의 그 기술 이전 수출로 인해서 그때 이제 엄청 제약바이오주가 이제 시장 주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오주들의 어떤 시장 주도는 이 바이오주들의 이제 K바이오 열풍이라고 할까? 이거를 한 주기를 보고 있는데 5년 주기? 저는 대충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시장 흐름을 보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드릴 거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주가의 속성에 대해서, 심리에 대해서, 주가에도 우리가 주식을 보는 심리 말고 이 시장의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이론인데, 주가의 속성이라고 이제 일컬어요, 보통 얘기할 땐. 어떤 상대성, 주가의 상대성 심리,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을 2월 이 2달 전에 바닥에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얼마 전에 그 차별화 장세 때 차트 고개를 들고 이 1년 이내에 52주 신고가, 그런 종목만 매매한다고, 거래 터지는 52주 신고가 종목만 골라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애매한 위치에 있는 주식은 안 건드린다는 얘기죠. 신고가를 가거나 바닥에 있는 주식들만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말에 시간이 나실 때 제약바이오 업체들 웹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고 정책 관련된 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고 직장인 투자자분들, 이제 수익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미 올라간 주식은 사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은 주식해서 돈 잃을 일 없어요.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주식들을 사면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아요. 예, 대신 어느 정도 섹터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죠. 앞전에 말씀드린 섹터 있잖아요. 예, 지주사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제가 3주 전에 지주사, 시멘트주, 예,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 얘기를 했잖아요. 건자재주. 한번 그 차트나 이런 거 찾아보세요. 얼마나 올랐는지. 예, 그 얘기할 때 꼭 안 사시더라고, 보면은.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메일 보내는 거는, 좀 그거는 질문을 하시더라도 과거 영상을 보고 좀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질문을 하면, 제가 앵무새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 영상에 있는 거는 과거 영상을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은 질문을 하시면 안 되겠죠. 거기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래요.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과거 영상에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질문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신경은 있는 대로 또 신경 쓰고, 물론 제 스스로 제 개인 매매에 대해서 지장을 안 받는 선에서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건데, 이게 계속 어떤 이 구독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점점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지금 나도 모르게.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걸. 그렇다고 딱 잘라서 그냥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리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시장 장세가 너무 지금 순환이 빨라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리는 거니까 저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인생 목표가 있어요. 순리대로 가는 거는 그냥 내비두는 사람이에요. 제 스타일은. 억지로 껴맞추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성격 자체가. 주식을 오래 해보니까 성격이 또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굉장히 순리대로 이 흐름에 맡기는 편이에요. 이 유튜브도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면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내 시나리오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면 시장을 그냥 따라가면 되듯이 유튜브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시장은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두고 시장을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시장에 역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손실이 안 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시장이 보여주는 시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인정해라.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겁니다. 그게 손실 안 나는 방법입니다. 전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영상 끄트머리에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먼 훗날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하는 동안이라도, 예, 나중에 언제 안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수차 강조를 한 부분이라서 제 구독자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장에 있어서 기본이 돼야 할 게 있다는 걸.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맨날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 어디 등산이나 뭐 바람이라도 쐬고 오세요. 예, 너무 모니터만 이렇게 맨날 보시지 마시고, 특히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젊은 친구들, 20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안 하는 날이나 이 어떤 주식 외적인 시간은 거기에 집중을 하세요. 나중에 진짜 후회합니다. 제가 앞전에서도 뭐 과거에 어떤 연인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후회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후회돼요. 나이 먹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랑할 때 사랑을 해야 될 나이가 있어요. 그때 그 감정을 되돌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지금의 제가 이제 뭐 나이 먹고 그때 그런 어떤 풋풋한 어떤 사랑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고. 예,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제갈공명이었습니다. 안녕.